이어서 뉴스 특보가 방송됩니다. 우리는 임플란트 유명한 기종일까? 뭐가 달라도 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 정상회담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예정된 일정을 차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흘러갈지 일본 도쿄 현지에 나가 있는 정치부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일본 도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하네다 공항을 통해 일본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차례로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1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이제 몇 시간 뒤면 이시바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소인소 회담과 확대 회담, 공동 기자회견과 만찬 등의 공식 일정도 이어집니다. 이튿날인 일요일 오전 이 대통령은 일본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난 뒤 오후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첫 대면은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약 2달 만에 두 정상이 또다시 대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준비 기간이 짧았고 이번엔 약식 같은 것이라면서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가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연합뉴스TV 이다연입니다. 네, 이렇게 이다현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을 전해줬습니다. 언급한 대로 오늘 제1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1동포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양자 방문국으로 처음 일본을 찾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 동포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 보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확고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모국에 대한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긍지와 자부심이 더욱 빛날 수 있는 자랑스럽고 든든한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찾았고요. 제1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모두 발언 함께 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으며 특히 마음 쓰인 게 제1동포였다면서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마다 동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이들이 역사적 위기마다 발벗고 고국의 손을 내밀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한 직시해야 할 부끄럽고 아픈 역사도 있다며 말을 이어간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제1동포들이 억울한 간첩 조작 사건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공식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다시는 반인권적 국가폭력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우여곡절을 넘어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 해외 동포의 안전과 권익 보장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간첩 조작 사건 등에 대해서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일본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신 게 제1동포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이고요. 이제 잠시 뒤 몇 시간 뒤면 이시바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소인수 회담, 또 확대 회담, 공동 기자회담 그리고 또 만찬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저희 연합뉴스 TV에서는 계속해서 정상회담 관련된 뉴스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오늘부터 일본과 미국 순방 일정에 나섭니다. 그렇다면 주요 의제는 무엇일까요?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동맹의 현대화가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인데요. 한일 정상회담은 셔틀 외교 복원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안보 동맹 현대화, 경제 통상 안정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등 크게 세 가지라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3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양 정상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요. 관련한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국제관계 전문가 그리고 일본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3박 6일 동안 펼쳐지는 순방이 됩니다. 일단 한일 정상회담 이제 곧 있을 예정입니다. 일본 전문가이신 우리 양 교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역시 이제 한일 간에 지금 67만에 또다시 이제 캐나다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그 한국의 진보 정권 그리고 일본의 보수 정권이 만나가지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시 이제 중시하고 있는 것이 한일 협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셔틀회담을 재개한다든지 그래서 양자 간의 양국 간의 정치 리더 간의 어떤 신뢰 구축과 만남을 통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을 모멘텀으로 해가지고 한일 간에 걸친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 문제 또는 이제 협력 과제 글로벌 이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드는 그런 장소가 바로 오늘 정상회담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제 이제 사실 요미르 신문하고 이게 직접 대면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 후에 국내 언론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근데 그만큼 일본에 지금 말하자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미국을 먼저 가지 않고 일본을 방문해서 미국으로 간 경우는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는 교수님 말씀 중에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거든요. 현장 함께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 제1동포 간담회 개최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3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일본과 미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현재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일본 도쿄에서 현지 동포 약 20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잠시 후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만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이웃 나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소통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간다는 대일 외교 원칙 아래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다음 브리핑은요, 안보실장께서 직접 하실 거고, 내일 아침 8시 반으로 일단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과 만찬이 바로 연이어 이어지고 워낙 늦게 끝나는 일정이라 오늘 밤늦게 하지 않고 내일 아침 일찍이 하고 여러분 철수하기 전에 그 브리핑하고 나서 일본 일정을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슈는 아닌데요. 어제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강훈식 비서실장. 네, 강규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화면 함께 봤었죠. 제1동포 간담회, 오찬 간담회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도쿄에서 동포 200명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고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줬고 잠시 뒤에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양기우 그리고 방길주 두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양 교수님, 저희가 또 이야기를 또 들었지만 제1동포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함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동포들이 희생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고생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한 것이겠죠.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그 88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일본 제1교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또 100억 원 정도 큰 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한국 정부에 기부를 해가지고 88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면 금융계 같은 데서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X은행 같은 경우는 제1교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합자해가지고 80년대 초반에 이 은행을 한국에다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은행이 한국 최대 규모의 은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금융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한일 협력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1교포가 엄청나게 큰 응원을 한 것이 사실이고, 또 사실은 한국의 K-팝이라든지 여러 가지 K-컬처가 되는 것은 현지에서 이것을 가교 역할을 하는 일본인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제1교포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국의 우리의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뛰어난 능력과 어떤 문화적인 능력이 일본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건 사실이지만 거기는 분명히 가교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신오쿠보가 성지가 되고 있고 일본에서 이제 오사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든지 또는 이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식사를 하면서 공감할 수는 있겠죠. 그런 의견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것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은 비현실적입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내일 미국으로 떠나게 될 텐데요. 저희가 두 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 조금 더 보고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방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님입니다. 잠시 뒤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변곡점이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도쿄 현지에 나가 있는 정치부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네, 저는 지금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 도쿄에 나와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시간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먼저 제1동포들과 오찬을 함께했고요. 잠시 뒤면 이시바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또 이시바 총리는 전국 전물자 추도식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전쟁에 대한 반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 수준의 정상 간 합의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준비 기간이 짧았고 이번엔 약식 같은 것이라면서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가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연합뉴스TV 이다연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당내에서 퇴진 압박에 직면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이시바 총리 입장에선 정치적 어려움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현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정치 운명을 좌우할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계속 전해드리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재외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3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양 정상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요. 관련한 내용 반길주 국립외교연구소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잘 좀 쉬셨죠? 자, 지금 이제 막 텔레비전 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의 의미부터 두 분과 차근차근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일본과 만남을 갖는다, 그리고 잠시 뒤에 정상회담을 한다.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역시 이제 뭐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예. 일본에 들렸다 미국에 가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정치적인 외교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만큼 한국 정부에서 한일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좀 우리 국민들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제안을 내놓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일본에 가는 워킹 홀리데이 제도가 있거든요. 잠시 약식으로 한 것에서는 갖지 못했던 신뢰를 쌓는 측면에서 굉장히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이제 공식적인 회담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를 한두 가지 이제 소개하면서 굉장히 친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김대중 오부치 2.0의 가능성도 더 열릴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 있을 양 정상의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연구소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국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을 놓고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 경제 악법이라며 무제한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상황을 정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거부권에 막힌 바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뒤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소인수 회담을 하고 그 이후에 확대 회담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찾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하게 됐는데 일본 언론은 그에 주목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2년보다 실익에 중시하는 이 대통령이 전례 얽매이지 않고 방문국을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고 일본 측에 협력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실용주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다자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양자 외교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부터 일본과 미국 순방 일정에 나서며 주요 의제가 관심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동맹의 현대화가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인데요. 한일 정상회담은 셔틀 외교 복원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안보 동맹 현대화, 경제 통상 안정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등 크게 세 가지라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연수의 방문에 대해 한미동맹과 한일 간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협력을 외교의 중심축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아침에도 땡, 점심에
네,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한일 정상회담 이제 곧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일 관계에 새로운 변곡점이 만들어질지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원장,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속보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곧 정상회담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총리 관저 도착한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 그리고 동포 제1동포 간담회 끝나고 이제 총리 관저에 도착을 한 모습이거든요. 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만남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회동한 이후 2달 만인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우선 셔틀 외교 복원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계속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이죠. 광복절 경축사에서 셔틀 외교를 통해서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 등도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앞두고 한일 정상은 서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잇고 또 이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패전 80년을 맞아서 지난 15일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 연설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전쟁에 대한 반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시로 총리 공관에 도착한 모습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난 G7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먼저 만났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시바 총리가 자리가 바뀐 것 같다면서 약간 의도치 않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된 것 같았거든요. 웃음이 나오고. 네. 지금 분위기도 계속 이시바 총리도 많이 웃는 모습이고 일단 두 정상이 오늘 분위기를 먼저 예측을 해주시죠. 원만하고 순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2달 전에 G7 정상회담에서 만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리를 상석을 양보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이시바 총리는 또 자기 국기 앞에 자기가 앉아야 될 깊이 심화해 내지는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나올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같이 아마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앞서 지금 소인수 회담이 4시 55분에 시작됐다고 하니까 1시간 정도가 됐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게 끝나면 확대 회담으로 이어질 텐데 저희가 영상은 들어오는 대로 보내드리겠고 일단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 관저에 도착한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만남은 지난 6월이죠.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한 이후 약 2달 만인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우선 셔틀 외교 복원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셔틀 외교를 통해서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공조 방안 등도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앞두고 한일 정상은 서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1998년에 있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잇고 이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패전 80년을 맞아서 지난 15일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 연설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전쟁에 대한 반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회담이 지난 6월이었죠.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이시바 총리도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그때 두 정상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G7 정상회의 이후에 67일 만에 2달 좀 지난 시간 만에 이루어진 두 정상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인수 회담이 4시 55분부터 진행되고 있고 이 이후에
확대 회담이 진행되겠고 이후에는 공동으로 언론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또 저녁에 만찬이 있으니까 또 만찬 분위기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개된 일본 신문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 저의 신념이자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 이렇게 언급을 또 했습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지혜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말했는데요. 또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모델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한 모습 화면을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대로 한일 정상이 지금 이 시각 소인수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관련 리포트를 하나 보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당내에서 퇴진 압박에 직면해 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정치적 어려움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현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정치 운명을 좌우할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해야 할 유인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는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는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님과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들어온 거 보니까 소인수 회담이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 확대 회담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분위기는 이제 대통령실이나 그 현지에서 전해주겠고 저희가 예측하는 분위기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번 회담 이후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니면 지금 분위기가 조금 더 돈독해지는 변화가 있을 건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회담까지 흘러온 걸로 봐서는 뭐 좋은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제 잠시만요, 원장님. 지금 조금 전에 화면이 들어온 걸 저희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총리가 지금 만난 상황이 지금 화면에 또 들어왔네요. 네, 조금 전부터 일본 총리 관저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소인수 회담이 지난 오후 4시 55분부터 비공개로 열린 데 이어서 확대 정상회담이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한일 정상이 확대 회담에 앞서 악수했고요. 이제 자리에 착석하는 모습입니다. 아, 이게 그렇군요. 제가 잠시 그럼 착각을 했네요. 그 조금 전에 들어온 화면이 아니라 지금 전해드린 대로 현장에서 지금 생중계되는 화면 확대 정상회담, 소인수 회담 이후에 확대 회담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바 총리의 발언이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화와 완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와 안정은 거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국경 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의 안정적인 관계의発展は 両国の利益となるもので 이번에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어제 뵙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지는데 오늘도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이번에 만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만 대단히 친한 친구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서 잘 회담을 열어서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그리고 그중에서도 확대회담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내용을 잠시 정리해드리자면 이시바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위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평화와 안정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얻어지는 게 아니다. 또 한일 관계 발전은 양국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도움이 되고 이런 인식을 이재명 대통령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시바 총리가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저희 방문을 환영해줘서 감사드린다며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다. 한국과 일본은 공유하고 협력할 분야가 많지만 한편으론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씩 발생하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 요소, 협력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면을 보고 협력하는 게 이웃국 간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슷한 입장인 한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하며 셔틀 외교 등 한일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양자 일본 방문이고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방한시 지방에서 뵙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4시 55분에 소인수 회담이 시작이 됐고 확대 회담이 10시부터 조금 전에 한 5시 59분 정도부터 시작이 이제 된 겁니다. 저희가 시작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시바 총리,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그 이시바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방문으로 환영해줘서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그 일본과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다 이런 말을 이번에 또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표현은 이시바 총리가 듣기에도 굉장히 그 전보다는 훨씬 또 한국, 일본에 다가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좀 낯설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낯선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이제 그 인식에 있어서 조금 그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잘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불식시켜 나가는 그런 그 표현이기도 하고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수 회담에서 나와서 서로 악수하고 다시 이제 확대로 넘어가는 그 장면을 서로 악수하고 하는 장면을 보니까 그 두 분 다 얼굴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크게 뭐 파한대소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밝게 그 웃는 그런 만큼 중시할 시 특히 지금과 같은 그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하에서 미일 관계만을 아주 중시하는 식의 모양새가 나타난다고 하면 한국으로서는 아주 좀 고약한 모양새가 되고 대일 정책, 대미 정책에 있어서 좀 더 어려움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좀 지난한 길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소장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잠시 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이 나흘 전 휴전선 부근에서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데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나흘 전 휴전선 부근에서 우리 군이 북한군을 향해 경고 사격을 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확대 회담 조금 전에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오후 6시 51분에 확대 회담이 끝났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6시쯤에 시작이 됐으니까 한 50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소인수회담이 1시간 정도, 확대 회담이 또 1시간 정도, 그러니까 1시간 조금 안 되게 걸렸습니다. 이제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텐데 이 언론 발표라는 그 형식이 이제 대외에 알리는 그런 그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상황이 이제 한국, 일본 그리고 이제 곧 갈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도 어떤 의미를 줄 수가 있는 상황이겠네요. 예, 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지속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가 어떤 모양새를 가질 건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대충 어떤 얘기가 오갔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추측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쭉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진부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사실인지 좀 더 아니면 좀 더 좀 허에 가까운지 그러니까 허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이 선언문 내지는 어떻게 보면 발표문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됐었던 것이 아닌가. 물론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첫 회담이고 해서 서로 상대방을 보는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도 여러 가지가 다 순조로웠다고도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공동 언론 발표를 하러 나왔습니다. 일단 화면 보겠습니다. 먼저 이시바 내각 총리 대신께서 그리고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시바 총리 대신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께서 일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취임 후 최초의 양자 회담 방문지가 일본이 되는 것은 수교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와 일본이 의장국인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이시바 총리 간의 유대와 신뢰가 강하게 형성된 것처럼 이번 일본 방문이 양국 간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란 공동 기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두 정상들이 퇴장하실 때까지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확대 회담까지 끝나고 공동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두 정상의 얼굴을 보니까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표정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 지금 공동 언론 발표한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로가 양 정상이 서로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그 배려를 하다가 먼저 이시바 총리가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에 오신 걸 환영한다는 인사로 시작했는데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이 대통령 모셔서 뜻이 깊다. 그리고 한미일 3국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 대통령과 폭넓은 의제와 의견을 교환했고 특히 안보와 경제 분야의 소통 강화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의견 일치까지 보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하에 한일 협력 강화를 모색하겠다. 이거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생각과 비슷한 것 같고요. 앞서도 나온 얘기인데 지방 활성화 또 저출생 문제 등 공동 과제가 많다. 그래서 그리고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안 변경 시도는 반대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북 대응도 논의를 했다. 그리고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공조 대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이시바 총리의 먼저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줘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말로 시작을 했고요. 이시바 총리와 2달 만에 다시 만나 매우 기쁘며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함께 쓰고 뗄 수 없는 동반자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양국은 서로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며 이시바 총리와 다양한 주제 허심탄회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멘트를 했는데요. 예. 네, 이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대담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함께 발표 장면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먼저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봤던 그런 밝은 표정이었다고 그럴까? 네. 그런 것이 맞게 본 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발표문이었다고 그럴까? 하여튼 그 내용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아주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이와 관련해서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오랜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뉴스 특보는 다음 뉴스에도 이어집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도 땡, 점심에도 이어서 뉴스 특보가 방송됩니다.